안녕하십니까. 쌍록행정사 대표 김영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요건 및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형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이고 적극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토지보상이나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앞선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이루어진 생활보상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주대책 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이주대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을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입니다. 이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5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법원이나 통설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면은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보상법 78조 1항을 보면은요, 이주민들에게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이주대책의 종류를 크게 이주자 택지의 공급, 이주자 주택 즉 아파트의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주대책의 요건 및 심사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의 요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5항에 이주대책 제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거 제외 대상자를 요약해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렇게 건축물 요건, 소유 요건, 거주 요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건들은 AND 조건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요건이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요건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요건은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건들은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죠. 건축물은 당연히 허가 또는 신고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건축 또는 용도 변경된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고요. 무허가나 불법 용도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근린생활시설, 창고, 축사, 관리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허가나 신고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건축법령이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 요건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따져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인 건 아니에요.
89년 1월 24일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해서 허가된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유 요건을 살펴볼게요. 소유 요건은 당연히 소유자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이 안 되죠. 소유 요건은 물론 1차적으로 등기부로 소유자인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주대책에서 소유자라 하면 실질적 처분권자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이어야 됩니다. 특히 기준 1, 2, 5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하고 적법하게 소명하여야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그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재산세 과세대장, 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됩니다. 물론 항공사진 이런 것 등으로 존재 여부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소유관계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거주요건 보겠습니다. 이 거주요건은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고시 등이 있는 날, 고시 등이라면 기준일이죠. 지구지정 공고일 이전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특히 이주자 택지 공급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1년 이전, 기준일 1년 이전에 거주자이어야 됩니다. 투기 억제 목적으로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거주요건 중에서 시행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요건들이 있죠. 질병, 요양, 입영, 공무, 취약 등의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주도 공부인 주민등록 여부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실제 거주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이건 법원에서 실제 거주를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으로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보상 현장에 있다 보면은 30-40년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신 분 중에서도 사소한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의 다양한 요건을 망라하여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어느 정도 사업 시행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사업 시행자에게 무한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한 재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 될 것이고요.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주장은 막무가내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 상록행정사는 전국 공익사업지구에서 이주민과 호흡하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제 블로그 보여지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보다 자세한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과 구제 사례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 시행자들은 사소한 사유로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들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저희 상록행정사
분들과 상담하여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채널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